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훈어를 맡은 나선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 아마 조금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저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빠른 시간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했었고요. 아마 이 업계 시장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입학사정관을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솔직히 사정관은 그만두면 바로 이 사교육시장에 못 나오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정말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세특을 직접 작성해 보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 세특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세특의 내용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봐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환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 1번과 2번을 각각 읽어보시고 어떤 게 합격 가능한 세특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면 좋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직 그 고대 친한 사정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업계에 나왔다라는 걸 최대한 늦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야 조금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정보를 조금 못 드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궁금하신 거는 직접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예시 1번이 합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그럼 예시 2가 합격할 것 같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이유 혹시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1번은 합격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학년 학부모님이신 거죠. 네, 내신 9등급제 지금 3학년 아이들에게는 요 1번처럼 쓴다 그래서 합격할 아이가 불합격하고 그리고 불합격할 아이가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이가 필요합니다. 1번은 되게 우수하긴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 탐구 과정에서 어떤 동기를 가졌고 어떤 과정을 가졌으며 어떤 한계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내용들만 정말 조금 화려하게 기술을 했고 그리고 너무 포인트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자기주도 탐구 뭐 데이터 분석 역량 하면서 역량만 나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 2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경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한계도 인식을 하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5등급제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1등급에 몰려 있는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생기부 내용이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3학년 생기부 3학년 1학기 세특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세특을 봐주고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로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딱 봐도 주제 연결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괜찮게 잘 주제 연결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본인의 전공 역량이 잘 보여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학생을 처음 만나서 물어보는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혹시 컨설팅 받았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컨설팅 받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챗GPT 안 물어서 수행 평가 안 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챗GPT를 혹시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더라도 얼마나 내 생각이 묻어가게끔 하느냐가 포인트가 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하지 않고 그리고 컨설팅에서 해주는 내용 그대로만 던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평가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방법이 물론 한 학생만 생기부만 본다면 솔직히 그냥 우수한데 괜찮다 이 학생 역량이 있다 라고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평가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예를 들면 사회학과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회학과만 평가가 되는 아이들이 한 300명의 생기부가 한 번에 쫙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00명에 대부분 고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1, 2등 하고 선생님들이 거의 다 예뻐하는 학생들의 생기부로 채워집니다. 딱 펼쳐서 그 생기부들을 읽기를 시작하면 컨설팅을 받거나 혹은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거는 미세하게 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9등급제, 제가 평가를 했던 9등급제에서는 내용 하나하나를 솔직히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등급 싸움이었습니다. 9등급제에서는 등급이 높고 좋을수록 그리고 모든 학교를 똑같이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중요하시는 학군지, 학교별로 반영되는 그 등급이 중요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도 이제 평가가 저희가 생기부 내용을 보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비슷한 등급대에 비슷하게 뽑혀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서 그때 생기부 내용을 보는 거라서 그렇게 생기부를 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이 학생은 사설 업체를 조금 탔구나라는 그 결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아이들끼리 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평가 요소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요것들은 이제 많이 설명회를 다니시면 어떤 것들이 평가를 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학업 성취도라고 써있던 부분은 말 그대로 등급입니다. 그래서 5등급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등급은 중요합니다. 스카이상 가려면 등급을 제외를 하고 이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생기부가 정말 예쁘게 잘 써졌더라도 등급이 낮은데 예쁘게 써놨으면 당연히 믿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5등급제인데 정말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못하고 이제 그 사정관님 고대 입학 사정관님 한 번 친한 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런데 우리 5등급인데 이제 평가 어떻게 하죠? 라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지 이 등급을 절대 무시해서 평가를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과별로 원하는 과목,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목의 등급을 어떻게 맞췄는지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학업 성취도는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업 태도나 탐구력 같은 경우는 생기부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관련해서는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그 전공에서 원하는 과목을 얼마나 잘 설계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개설해 주는 거 말고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탐구했는지 그 과목 성취도를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부분에서는 스카이급 가시려면 요거는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리더십 부분은 선출직 리더십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반장, 최소한 반으로 했을 때는 반장, 요즘은 회장이라고 하지만 반장, 부반장도 인정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장, 정교부회장. 그 외에 동아리 부장이랑 등등등등 써주시긴 하지만 솔직히 평가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요 리더십 부분에도 있는데요. 근데 리더십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정말 일점을 명확하게 챙겨갈 수 있는 요소라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친구들과 잘하면 꼭 노려볼 만한 요소입니다. 조금 귀찮은 것 같아도 정말로 요거는 확실한 점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조금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이건 살짝 위험성이 있는데 평가 기준을 남발하는 거라서 살짝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학교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어느 학교는 100시간 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50시간만 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대부분 그 학교마다 평균적인 봉사활동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대비 이 학생이 얼마큼 했는지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봉사활동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얼마큼 더 많이 챙길 건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은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은 차이 나게 많이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자 3학년 전체가 쓰레기 주우러 갔습니다. 이런 봉사활동 플러스 내가 개별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물론 외부 활동은 안 되잖아요, 봉사활동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뭐 서가에 가서 책을 정리한다던가 등등 소규모로 내가 꾸려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마련해서 채워두면 좋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일점을 챙길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지금 2학년 1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남은 1년을 그렇게 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과 규칙 준수 부분은 출결이잖아요. 아마 공부 성적 잘 만드는 친구들이 대부분 요 출결은 잘 챙겨가는데, 미인정은 절대적으로 분리하고요. 5개 이상 무조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병가로 많이 냈던 30일 이상 이런 학생들도 아팠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픈데 공부를 할 수 있겠니? 라는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은 기본적으로 챙겨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평가 요소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가였기 때문에 평가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보면은 이 학생은 괜찮네, 공부하기 열심히 했고 약간 합격할 만해, 요렇게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요 사교육 시간에서 저 이런 직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이라는 거, 어떻게 요 학생들이 합격하는 학생부가 생기부가 어떻게 채워져 있지? 라고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해봤을 때 이렇게 생기부 내에 은연중에 연결성을 갖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은연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는지 아니면 AI가 해주지 않았는지 그 느낌을 주지 않게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컨설팅 저한테 받거나 컨설팅 업체를 찾지 않아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컨설팅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 저는 기본 베이스가 심리학, 아이들 성장 베이스라서 그냥 컨설팅이나 AI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무리 입시를 위한 거라도 어머님들께서도 교과서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그리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학기 정도는 학생 스스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모든 수행평가, 어떤 평가들을 해야 되는지 나열을 해보고요. 분명히 자기가 자신 있는 것도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본 다음에 과목 이름만 지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탐구하고 싶었던 거,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 이런 것들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한번 다시 모아서 융합적으로 택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저는 1학기 지났지만 그걸 한번 학생한테 방학 때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나 AI를 받지 않아도 조금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게 확실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학생들만 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요 학생이 성장해서 자기가 엉뚱하게 그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 사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각각의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 했던 일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그 후에 남는 질문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봤을 때, 다 찍으셨으면 적어봤을 때 이렇게 질문들을 남겼고요. 이 질문들을 다 하나로 합쳐보면 개인의 선택과 성장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이렇게 하나의 핵심 질문을 가지고 모든 과목에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평가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열심히 정말 자기가 고민한 학생이구나를 느끼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다시 한번 봐드리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문학, 영어, 사회문화, 생활요리, 경제 등을 예시로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그 중에 문학을 보면은 그 사고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들이 각각의 과목들과 연결이 되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평가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오, 이 학생 정말 연결성 있게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심화 있게 탐구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컨설팅이나 아니면 AI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주제 이렇게 키워드 되는 것들의 연결은 정말 잘 해놔요. 왜냐하면 AI 시켜봐도 제가 봐도 이렇게 시켜놓으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과목별로 주제 키워드는 연결이 너무 잘 되는데 요건 AI가 너무 잘해주고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에서 너무 잘해주는데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지 그 연결성을 갖는 거는 학생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컨설팅 도움 받던 아니면 뭐 AI 도움을 받던 상관이 없지만 나의 경험을 더 녹여서 그리고 내가 어떤 게 궁금했는지 한 번은 생각하게끔 해서 그렇게 수행평가를 준비를 하고 세특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1, 2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교과서적인 마인드가 있어서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생의 예쁜 세특을 위해서만은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평가자니까 제가 예쁘게 세특 써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선 조금 더 편하고 간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시간, 한 시간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하고 싶어서요. 심리적인 기반으로 어떤 처음 학생들을 만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많이 보셨겠지만 HTP의 나무 그림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랑 라포를 조금 형상을 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 및 전반적으로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1, 2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신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면 TCI라고 기질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시간이라서 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세특, 컨설팅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진단을 한 거를 바탕으로 요 학생의 강점이 뭔지 그리고 역량이 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탐구를 한 다음에 앞으로 남은 부족한 부분 1학년 때까지 채워진 거 말고도 앞으로 채워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단일 컨설팅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수행평가 아마 요즘은 수행평가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제를 받아왔을 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데 플러스 학생과 여기서 이 주제를 가질 때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면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요 학생만 할 수 있는 사고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학원에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이렇게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요건 실제로 합격한 학생의 수행평가인데요. 보면은 이제 고령층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법제화하는 거 소외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기부터 탐구 과정 그리고 결론 한계점까지 너무 잘해놨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요 학생들이. 아쉽게도. 이게 바로 컨설팅과 사교육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고 이거 AIT 시켜도 이 정도는 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일대로 봤을 때는 그냥 학원에서만 떠먹여주지 않고 분명히 이 학생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고정된 틀에 막혀있구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런 수행평가를 이렇게 구성했다고 가져오면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맞아 요즘에 이렇게 디지털 그 문해력 때문에 고령층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법제화시켜서 의무적으로 만들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너네 어머님이나 선생님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걸 못 쓸까? 키오스크 같은 거 못 쓸까? 아니, 우리 잘 쓸 거야. 그러면 그때 이걸 법제화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낭비잖아요. 오히려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그리고 각 기관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자체가 오히려 법으로 인해서 더 낭비를 이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우리 엄마가 나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지? 그럼 사회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흐름이 되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요 프로그램에서 추가 세특 탐구 역량 프로그램에서 제가 하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는 요즘 학생들이 AI를 정말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AI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요. 정말로 다 여기서 끝나고 오 괜찮다라고 하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수행평가 하는데요. 여기까지 활용하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AI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잘 사용해야 그것도 인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여기다가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내 주변에 봤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 요것들을 조금만 가미시켜주면 저는 굳이 업체 와서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아이들에게 그 기분을 뿜뿜 해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것들을 사주는 게 더 낫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공 경영하는 건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아직 2학년 1학기 확정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전공 키워드로 가는 게 아니라 역량 키워드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